이번 시간에 우리 TCP/IP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CP/IP요. TCP/IP는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TCP/I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TCP/IP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기계에는 전부 다 이제 TCP/IP라는 이 프로토콜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하는 기계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도 물론 해당되고요. 노트북도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런 TV에서도 우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TV에도 이 TCP/IP라는 이 프로토콜이 들어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해서 이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TCP/IP 프로토콜은 1960년대 말에 우리 알파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때 1972년 알파넷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TCP/IP는 유닉스의 이제 기본 프로토콜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인터넷 범용 프로토콜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우리 TCP/IP요. 그래서 이 TCP/IP라는 거는 TCP라는 그 프로토콜과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이 결합된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TCP/I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TCP/IP는 두 개의 이제 프로토콜이 결합된 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CP라는 프로토콜이 뭔지, IP라는 그 프로토콜이 뭔지 그거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TCP라는 그 프로토콜이 있고 우리 I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TCP 프로토콜은 우리 OSI 7계층에서 우리 전송계층이 이제 해당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이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 TCP라는 거는 신뢰성 있는 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IP라는 거는 데이터그램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연결형 서비스다, 비연결형 서비스다 이런 말이 나는데 연결형 서비스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비연결형 서비스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연결형 통신이라는 게 있고 비연결형 통신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연결형 통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통신하는 거고요. 비연결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통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해서 통신한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연결형 통신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비연결형 통신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일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아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스팸 문자요. 내가 막 모르는 번호로 막 문자가 막 들어온다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비연결형 통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연결형 통신이라는 거는 송수인측 간에 논리적으로 일단 연결을 먼저 해요. 연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비연결형 통신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이제 송수인측 간에 논리적인 그런 연결이 없어요. 연결 없이 데이터를 이제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직접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게 우리 연결형이고요. 그 다음에 비연결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비연결형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해서 그때 이제 연결 설정에 이제 지연이 일어나고요. 회선 이용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연결한 통신 같은 경우는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연결 설정 지연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연결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고요. 신뢰성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근데 비연결형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이제 떨어져요.
근데 연결형 통신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가상 회선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연결형 통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상 회선 방식은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기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모여서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 목적지로 이제 놀러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어떤 길로 갈지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전거를 타고 다 목적지까지 가겠죠. 그게 이제 가상 회선 방식이에요. 그렇게 찾아가는 길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만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가상 회선 방식이다, 연결형 통신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데이터그램 방식은 뭘 얘기하냐? 각각 이제 사람들한테 목적지만 딱 가르쳐줘요. 목적지만 딱 가르쳐주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 장소에 이제 모이세요. 그게 이제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이요. 그러면 가상 회선 방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될 때 동일한 경로로 전부 다 이제 전송이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동일한 경로로 오지 않고 서로 다른 경로로 이제 그 목적지까지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될 거라고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TCP라는 거는 신뢰성 있는 그런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데이터그램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이요. 우리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패킷이 이제 다중화가 됐든 아니면 순서 제어, 아니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거 배웠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의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TCP라는 이 프로토콜이요. 그리고 스트림 전송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해서 데이터를 정해진 그 경로를 통해서 연속을 해서 계속 보내주는 그런 스트림 전송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베스트 에포트 원칙에 따른 그런 전송 기능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트 에포트라는 거는 최대한 이제 노력은 하지만 우리 전송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비신뢰성 전송을 이제 의미하는 게 우리 베스트 에포트요. 그리고 이 IP라는 거는 우리 패킷의 이제 분해 조립이 됐든 아니면 주소 지정이 됐든 경로 선택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TCP의 이제 헤더에는 우리 소스, 데스티네이션, 우리 포트 넘버라는 것도 들어갔고요. 우리 시퀀스 넘버라는 것도 들어갔고, 액놀리지먼트 넘버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고, 우리 체크썸도 이제 포함이 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소스 포트 넘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송신자 포트 번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데스티네이션 우리 포트 넘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수신자 포트 번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포트 넘버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포트 번호, 포트 넘버라는 게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회사로 이제 전화를 걸게 되면 그때 이제 그 회사에 특정 이제 대표 번호가 있겠죠. 그 대표 번호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거기서 이제 내선 번호를 이제 몇 번을 누르고 또 다른 부서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내선 번호, 우리 전화번호로 따졌을 때 그때 이제 전화번호가 우리 IP 주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 넘버라는 거는 그때 이제 내선 번호, 그게 이제 포트 번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포트 번호 전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우리 순서 번호도 이제 들어갑니다. 이 순서 번호라는 거는 송신자가 전송하는 그 데이터 순서 번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놀리지먼트 이제 넘버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응답 번호요. 얘는 송신 측에서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수신 측에서 제대로 수신을 했나 안 했나 그 여부를 수신자로부터 이제 전달받는 그 번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썸이라는 게 나오는데, 체크썸이라는 거는 헤더랑 데이터 이제 오류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TCP 헤더에는 지금처럼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P 헤더요. IP 헤더에는 우리 버전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헤더 랭스라는 것도 들어가고, 토탈 패킷 랭스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헤더 체크 썸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스 IP 어드레스도 들어가고, 데스티네이션 우리 IP 어드레스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버전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버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 랭스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헤더의 크기, 헤더의 길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헤더의 길이는 최소 20바이트에서 최대 60바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헤더의 길이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토탈 패킷 랭스라는 거는
얘는 패킷의 이제 총 길이를 보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헤더 체크썸이라는 거는 우리 헤더의 이제 오류 검사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IP 어드레스다라고 하게 되면 송신자의 이제 IP 주소를 보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수신지의 이제 주소, 수신지의 이제 IP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TCP 헤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IP 헤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 이제 구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전송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IP라는 프로토콜은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 이제 해당해요. 그리고 우리 TCP라는 건 이제 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고,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비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더라. 그래서 이 TCP/IP는 우리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문제에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TCP/IP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